네, 이번 주도 ETF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윤 선생 ETF 교실에서 함께 나누죠. 윤재홍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매주 이제 하나씩 주제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거 혹시 준비하셨을까요? 이번 주 주제는 이제 빅테크 ETF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빅테크 ETF요? 네, 그 정보기술주 섹터 관련된 ETF들 좀 정리를 해봤어요. 굉장히 사실 낙폭이 상대적으로도 더 컸어요, 그쪽이. 네, 맞아요. 저희 이거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차트 보면서 좀 현황 네. 같이 보면 좀 말씀을 드릴 그럴까요? 텐데요. 네, 우선 이제 좀 기술주 순환 시대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맞아요. 주가 낙폭이 네. 컸죠. 특히나 이제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때 대비해서도 뭐 최대 낙폭 수준에서 훨씬 더 네. 큰 낙폭 보였었고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주제 가져온 것은 뭐 기존의 어떤 주도주로서의 어떤 유용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가 하락이 불러온 어떻게 보면 뭐 밸류에이션 축소 이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했을 때 좀 관심 가져 좀 볼만하다라는 생각 들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게 긍정적으로 볼 요인이다라는 이야기인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굉장히 좀 경기 침체를 이제 우려하는 시기에서 이런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어려워요. 네.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논리적 접근이고요. 네. 대신에 우리가 이제 주요 이슈들, 뭐 실적이라든가 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이제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하면 나중에 이후에 이제 시장 센티멘트가 좀 돌아오고 이제 반등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때까지 시장을 짓눌렀던 요인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반대로 이제 작용을 또 하겠죠. 그래서 네. 이제 상승할 때 이제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점검하는 차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네. 이제 뭐 밸류에이션 관련된 내용들 좀 먼저 네.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나스닥 100 대표적인 어떤 기술주 인덱스죠. 예, QQQ 기준으로 좀 봤을 때 뭐 한 10년 평균선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오늘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릴 S&P 500 기술 섹터 ETF인 뭐 XLK 같은 경우도 이제 PER 기준으로 예상 PER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0년 평균선까지도 내려왔다. 그래서 저렴하다라고는 사실 말씀드릴 수 없긴 해요.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동안 이 주가 올라가는 구간 동안 굉장히 좀 불안을 어떤 이제 반대 요소였던 이 밸류에이션 관련된 얘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완화된 것은 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주 싸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그간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그게 조금 완화됐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요인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뭐 QQQ도 이야기를 했고 XLK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로 주요 ETF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주요 이제 기술 섹터 ETF들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 기술 섹터라는 뭐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혹은 이제 반도체 장비 이 하부 산업들을 좀 포함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이 기술 섹터만을 대상으로 한 ETF 중에는 이제 XLK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있어요. S&P 500 지수 내에서 이제 기술 섹터만 좀 편입을 하고 있는 ETF고요. 어떤 이제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평균 시가총액이라든가 평균적인 시가총액 그리고 이 상위 종목들의 어떤 집중도를 봤을 때 좀 가장 높은 종목 ETF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애플이 한 23%, 마이크로소프트가 22% 들어있어서 이 두 종목 비중만 합쳐도 이미 거의 46%가량 네, 굉장히 좀 집중된 형태의 좀 ETF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이제 TDIV 같은 경우는 기술 섹터 내에서 배당을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1년 이상 뭐 문제없이 지급한 기업들. 1년 이상이에요? 네, 1년 이상. 1년 내에 뭐 배당금을 줄인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던 기업들을 좀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IBM이 9%, 마이크로소프트가 8.6% 정도 좀 편입이 되어 있고요. 이제 옆에 좀 비교로 이제 QQQ를 같이 정리를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QQQ는 이 순수한 의미의 기술 섹터 ETF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어요. 이 나스닥 지수를 대상으로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도 한 13% 정도 좀 편입이 되어 있는 ETF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저희가 순수하게 빅테크 쪽에 조금 더 힘을 준 ETF는 XLK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성격을 조금 더 볼까요? 네, 우선 이제 과거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같이 살펴보시게 되면요. 우선 기본적인 개념은 S&P 500 지수 내에서 미국 대형주 500개를 모아놓은 S&P 500 내에서 기술 섹터만 따로 골라서 편입한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기술 섹터 ETF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QQQ랑 좀 최근 5년 좀 비교를 하면 좀 상대적으로 좀 꾸준한 좀 상대 성과를 보였고 대신에 이제 이 MDD라고 나와 있는 이 고점 대비 최대 낙폭
요거는 좀 비슷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저희 처음에도 얘기를 했듯이 상대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웠던 요인들을 좀 덜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것들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빅테크 관련한 ETF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 상대적으로 낙폭도 더 컸고요. 부담스럽게 생각되는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챙기고 가자라는 위험 요인 있다면 짚고 마무리하죠. 워낙 이제 매크로 상황 자체가 좀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네, 네. 당장 이제 이제 수요일 밤만 해도 뭐 CPI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발표가 또 그렇죠. 예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피크 기대감도 역시나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이제 매크로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녹록치 않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직 뚜껑이 안 열렸죠. 그렇죠. 네. 이제 뚜껑 열기 전에 이제 미리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뚜껑을 열었는데 막상 또 이제 어떤 가이던스라 실적 전망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장 전망치보다 좀 낮게 만약 제시를 네.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추가적인 좀 하락 요인이 또 될 수가 있다는 거. 요거 두 가지 정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만한 요인들도 분명히 있다는 건 염두에 두고 보자라는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주간 ETF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바로 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시장부터 좀 볼까요? 네. 자금 동향부터 확인해 보죠. 우선 이제 미국 시장 자금 유입은 좀 지속이 됐지만 그 규모 자체는 이제 다소 좀 축소가 됐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이제 8억 2천만 달러 정도 자금이 좀 유입이 됐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이 거의 한 3주 정도 계속 연속해서 미국 국채 단기랑 중기 쪽 관련된 네네. ETF들로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자금 유입 상위 카테고리에 장기물도 신규로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안에서 어떤 것들이 위아래로 움직임의 폭이 컸는지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상승의 키워드는 한 주간 어떻게 꼽혔을까요? 우선 성장 테마라는 하나로 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순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 블록체인 산업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좀 낙폭을 보였던 산업들이 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블록체인 산업 ETF인 CRPT가 19.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유전체 테마 관련해서도 ARKG라든가 진홍 같은 유전체 테마들이 역시나 이제 두 자릿수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형으로 좀 넘어가 보면 네. 바이오, 요즘 국내도 그렇지만 이제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 쪽 ETF들이 네. 좀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지난주에 큰 낙폭 보였던 반도체 산업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정보기술 네. 관련된 ETF들 큰 폭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좀 눌렸던 것들 위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이 있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하락했던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먼저 키워드부터 꼽아볼까요? 우선 귀금속, 채굴 그리고 에너지 정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 가격이 많이 빠졌죠. 네, 상품 쪽이 좀 많이 빠졌고요. 지금 이제 목록 리스트 보면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하락률 제일 컸던 ETF를 좀 꼽아보면 이 비디아 운임지수 관련된 ETF가 10% 넘는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이 외에 지금 이제 글로벌 은강주가 있고 그리고 금강주라든가 이런 이제 채굴 관련된 귀금속 채굴 관련된 ETF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 이 외에 이제 MSCI 중국 리츠세터 쪽이 좀 약간 부실 논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좀 큰 폭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죠. 한국 시장은 어떻게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을까요? 네, 한국 시장도 자금은 이제 일정 부분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물론 이제 규모 자체는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주간 대략 한 62억 원 정도 자금 유입을 좀 보였고 우선 이제 약간 정방향 관련된 투자들이 좀 많았어요. 국내 대형주, 중소형주 카테고리에 유입이 됐고 인버스에서는 자금 유출이 됐고 지난주와는 좀 반대로 동향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과 하락의 키워드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분위기 좋았던 것들 먼저 볼까요? 우선 상승 키워드 좀 꼽아보면 바이오, 헬스케어, 미디어 정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리스트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국내 상장된 바이오 대표 종목 10종목을 편입하고 있는 ETF가 11.5% 정도 상승을 보였고 이외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랑 비슷하게 가죠. 이제 바이오랑 헬스케어 상승 보였고요. 이제 어떤 이제 중소형 혁신주들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 보이면서 메타버스라든가 미디어 콘텐츠 관련해서도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서도 메타버스나 이제 좀 밀렸던 것들 위주로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고 하락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네, 하락 키워드는 이제 지난주 상승 보였던 중공업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이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좀 하락을 보였는데요. 우선 그 지난주에 이제 상승률 상위에 올랐던 이 중공업 산업이 한 7%대 정도 좀 하락을 보였고 이외에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한 6.8% 정도 그리고 국내 상장된
우주항공이라든가 뭐 교통 도심항공 관련된 네. 테마가 한 4% 정도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쭉 훑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저희 하고 끝내고 있죠. 이번 주는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번 주 키워드는 이제 폭풍전야라는 폭풍전야. 키워드를 네, 좀 꼽아봤어요. 굉장히 어떤 좀 의미인가요? 무시무시한 키워드인데 네. 당장 이제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이제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미국에서? 예, 네. 예정이 되어 있고 이외에도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라든가 혹은 뭐 매크로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 일본, 한국에서 또 확진자 증가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매크로 톤은 네.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좀 증가를 하다 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전체적인 톤은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두고 좀 시장 자체도 좀 긴장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네.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계속 이제 트래킹 제가 해드릴 테니까 네. 이런 부분 가져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중요한 이제 이슈들이 곧 수면 위로 나올 상황이라서 이제 폭풍전야라는 말을 쓰신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좀 시장에 좋은 방향으로 나와졌으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은요.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 달아드렸어요. 보고서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들어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또 중요한 이런 시장 분위기 점검하는 내용들 그리고 관심 가져볼 만한 이슈에 대해서 보고서 쓰고 계시니까요. 매주 또 보고서 확인하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윤선생 ETF 교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재웅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